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따라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에서는 각각 40명과 15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의 경선 후보자 2명씩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들지 못해 컷오프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여론조사와는 딴판인 결과라는 겁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지만원 씨가 5.18을 왜곡한 혐의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난 1월 무역수지가 19억 8,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죠. 광주에도 의대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대학본부, 의과대학의 입장이 모두 달라 정작 대학 내부에서조차 증원 규모를 놓고 논란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광주 지역의 의과대학 정원은 전남대 125명, 조선대 125명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대학들도 지난해 11월 당장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각각 40명, 15명씩 늘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대 정원 수요를 파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조선대와 전남대도 수요 조사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증원 숫자에 대한 협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전남대 의과대학의 경우 학생 1명당 교수진 수와 실습실 면적 등을 고려해 최대 35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마저도 내부 교수진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대학 본부는 5명을 더 늘려 40명까지 증원을 희망한다고 정부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과대학 측은 기초의학 교수들이 부족해 비의사들까지 강사진으로 보충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단기간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증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을 점차 늘려 5년 안에 170명까지 수용하겠다고 정부에 말했는데 늘어난 학생 수만큼 교수진과 실습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본부도 의과대학도 아직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의사단체가 지역별로 항의 집회 돌입함에 따라 광주 전남 의사회도 200명 규모의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의대 정원 결석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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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증원 수요와 역량을 다시 조사한 뒤 4월 중으로 각 대학의 최종 배정 인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포근한 봄이 오는가 싶더니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11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로 오늘 일교차 크게 나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주 심한 추위는 아니지만 어제에 비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한파 영향예보 광주와 전남 전 지역의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가 예상되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추가 경선 지역구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2개 선거구의 후보들이 발표됐는데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탈락한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3곳과 전남 10곳의 발표는 이번에도 미루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차에 이어 24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와 단수 후보들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2곳의 선거구에서 경선 후보들이 발표됐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을 이병훈, 안도걸, 이인 경선입니다. 광산구 을 민영배, 정재혁, 이인 경선입니다. 이미 1차에서 발표된 광주 3곳의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현역 의원과 도전자의 1대1 구도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남을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한 예비후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을의 김성진, 최치현 예비후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후보가 경선에 올라갔다며 이는 민영배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민영배 의원을 단수 공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후보를 현역 의원과 맞세운다는 것은 광주에서는 단수 공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런 비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심사 발표를 실제 민영배 의원과 경선을 하게 될 정지혁 예비후보는 올해 초부터 세 차례 진행된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동남을의 김성한 예비후보 역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오는 등 여론조사가 공표되기도 했습니다.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민주당 공관위가 해당 후보들이 경선 결과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절차적으로 그 모든 분들에게 내가 왜 탈락했는지 컷오프됐는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납득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겠죠. 광주 전남 18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경선 후보가 발표된 곳은 광주 5개 선거구에 그치고 있고 전남 10개 선거구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광주, 광산갑 등 비교적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돼 있는 선거구마저 발표가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무엇인지에 갖은 해석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위험한 무허가 노후주택 관련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지은 지 오래된 데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만든 주택은 붕괴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은데요. 분명 처음에는 이상이 없어서 건축 허가가 났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무허가 주택이 생겨났을까요? 김초롱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차 한 대 지나기 어려운 좁은 골목을 따라 집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골목에는 25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기존 건물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담벼락 위에 벽과 창문을 만들고 차각막을 설치하는 등 미관을 해칩니다. 허가는 받았을까? 취재 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사 올 때부터 있던 터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지붕은 있었어요, 원래. 이사 올 때로, 언젠데. 원래 그렇게 생긴 집인데. 특히 소규모 노후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이 사는 경우가 많아 철거 비용마저 부담입니다. 보통 이제 60년 됐으니까 나이 많으신 70대 이상 노인분들이 조금 많이 사시거든요. 벌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 규모가 작고 이행강제를 부과한다 해도 금액이 적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생계형으로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광주 지역의 무허가 주택은 1,100여 채. 자치구별 담당자는 3명 내외로 전체 15명으로 치면 1명당 80채가량 맡고 있는 겁니다. 이번 건축물을 적발하는 데에도 상당히 저희한테 좀 사실 벅찬 그런,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한 번 나가면 하루 종일 돌 수가 없잖아요. 서류와 건축물을 하나씩 비교하고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만원 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지난해 1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도 북한군 개입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발행하고 유포한 지만원 씨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 씨는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지난달 정신영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10여 명이 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 나경 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은 인정했지만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원고별로 1,9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전범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 15건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채고 이 과정에서 법원 판결문까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김상규 판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에게 채권 회수를 돕겠다고 접근해 경비 명목으로 8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 추심 비용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결정문을 보여달라고 하자 광주지법 민사재판부 명의로 판결문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목포해양대가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천대와의 통합을 선택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중단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존립 위기를 타개할 미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 차례 공청회를 가진 목포해양대. 선관위의 위탁에 총장 선거 방식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인천대와의 통합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투표율을 보면 직원과 졸업생은 목포대와의 통합안을, 교수와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인천대와의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통합을 선택하면서 목포해양대는 당장 글로컬 대학 선정은 물론 지자체의 대학 지원 사업인 라이즈 사업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또 교수와 직원들도 국가직에서 독립법인 소속으로 신분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교수 평의의 의결 등 내부 절차와 수도권 규제 특별법 등으로 인천대와의 통합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목포해양대 내부의 혼돈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구성원들이 내린 판단과 결론을 진행하면서 향후 더 자세한 사항들을 다듬어 나가 볼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국립대 하나가 사라지는 것 이상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대와 목포대 통합으로 고등교육기관 활성화를 꿈꾸던 전남도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에서 국립대 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최대 1,5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목포대 역시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해양대학교하고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었지만은 도립대라든지 일부 사립대하고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 지역의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목포대의 무안군 이전으로 목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이던 목포해양대. 구성원들의 탈지역 선택이 가져올 파장에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MBC가 집중 보도한 한국건설 보증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피해자 지원 창구를 열기로 했습니다. 북구 신안동과 동구 궁동, 수기동 3개 오피스텔과 산수동 공동주택 현장 분양 계약자들이 보증 채무 이행 청구 접수를 위해 대전까지 가지 않도록 이달 말 광주에 임시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한 환급 절차를 돕기로 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분양계약자들의 조속한 환급 등을 요청했고 공사 측은 2월 중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난 1월 무역 수지가 19억 8,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증가한 14억 8,800만 달러, 전남은 26% 증가한 47억 5,700만 달러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가 지난해 10억 7,300만 달러보다 85% 증가한 19억 8,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광주는 수송 장비와 타이어가 각각 17%,
전남은 석유 제품과 화공품 수출이 각각 10%, 21% 증가했습니다. 총선 브리핑입니다. 김광진 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원활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에서 인천 김해공항 국제선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 추가 확보와 해외 도착지에서 짐을 찾을 수 있는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주업 광주 북구갑 진보당 예비후보는 광주역 일대의 제2 광주시청사와 스타트업 거점센터 등을 집약시켜 북구청, 북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한 행정, 창업, 소통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진욱 광주 동구 남구갑 민주당 예비후보는 대촌 에너지밸리와 도시 첨단산단에 첨단 기술 보유 강소기업을 대거 유치해 남구의 활력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의 성지라 불릴 정도인 대구 경북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대표적인 불모지입니다. 선거 때마다 출마 후보 찾기조차 힘들었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경북에서만 3곳에서 경선하는 등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구문화방송 권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어제 18호, 19호 인재를 영남권에서 영입했습니다. 대구 출신 김상우 안동대 교수와 부산 출신 유동철 동의대 교수입니다. 지방소멸연구회를 결성해 연구해온 김 교수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발표하는 등 지방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여당의 대항마로 낙점됐습니다. 지방을 살리겠다고 말한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는 안중도 없고 오히려 서울시만 더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정말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 전도사로 안동에서도 희망을 꽃피워주시길 기대하고 보수의 텃밭 경북에서는 과거 민주당 후보자조차 배출하지 못한 지역구가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보자가 많아 경선을 치러야 하는 곳이 3곳이나 됩니다. 김천에서 장춘호, 황태성 예비후보가, 구미을 김현권, 장세용 예비후보, 포항 남구 울릉군에선 김상헌, 유성찬 예비후보가 맞붙습니다. 이 3곳은 혁신도시와 공단 등이 위치해 비교적 외부 유입 인구와 젊은 층이 많아서 민주당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 30대, 40대, 50대까지의 연령층이 인구 전체, 그러니까 유권자 지형에서 50%를 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층의 지지를 이렇게 투표장으로 끌어낸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진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경선 투표는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지며 결과는 21일 공개됩니다. 적당한 후보를 내기도 힘들었던 경북 민주당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의원 당선자까지 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10,000명까지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농촌은 당장 의료진이 없어 진료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은퇴했거나 귀촌한 의사를 활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월의료원의 진료실. 이렇게 할 때 괜찮아요. 의사는 73살 고한석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 2014년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전임 원장이던 후배의 권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전문 분야인 고관절과 디스크 등 농업인에게 흔한 근골격계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정선과 영월, 태백에서까지 한 해 14,000명의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무지외반증 환자가 왔는데 통증이 심하다. 근데 여기서 수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지. 이처럼 시니어 의사를 지역 병원에서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시니어의사와 병원을 이어주는 시니어의사 매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공공의료원과 보훈병원 등 50곳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은 원하는 진료 과목과 근무 조건을 국립중앙의료원에게 제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의사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또 진료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공공의료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재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료 과별 아니면 질환별 재진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공공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 진료 지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지만 시니어 의사를 모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봉을 비롯해 지역 근무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 의사가 아직은 턱없이 적습니다. 이 지역에 특히 또 공공병원에 머무를 수 있는 의사분들을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농촌에서 은퇴했거나 귀촌한 시니어 의사가 공공의료를 책임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경남 합천에 한반도에서 유일한 운석 충돌구가 있습니다. 5만 년 전 소행성이 떨어지며 만들어졌는데요. 합천군이 운석 충돌구를 세계적인 지질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습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그릇처럼 움푹 팬 거대한 구둥이 직경 7km에 이르는 합천 초계 적중 분지입니다. 5만 년 전 우주에서 떨어진 소행성에 의해 만들어진 합천 운석 충돌구입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 한반도에서 유일한 운석 충돌구입니다. 한국지질연구원은 지난 2020년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합천군이 이 운석 충돌구를 세계적인 지질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고 우주 시대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질하고 우주하고 이런 테마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합천 운석 충돌구 관광 개발을 합천군 단독이 아닌 국책 사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안 이유로 경남연구원은 합천 운석 충돌구 관광 개발이 지방 소멸 극복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천군의 국책 규모 운석 충돌구 종합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체류 관광객이 유입되어서 합천군 생활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연구원도 합천군은 희소성이 있는 합천 운석 충돌구를 적극 활용해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천 운석 충돌구는 우주 항공청 개천과 함께 도래한 우주시대 우주 개발의 첨병 역할도 기대됩니다. 우주하고 가장 유사한 환경이라는 그 유일한 그런 희소성, 이거를 통해서 우주 테마와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거든요. 독보적인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가진 합천 운석 충돌구 관광 개발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남도가 청소년 100원 버스가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지원 없이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은 현재 전남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100원 버스의 재정은 전적으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생색만 낼 게 아니라 청소년 100원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105명을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내년 세계 국제 양궁대회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착공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105명으로 확정하고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일반 행정 등 16개 직렬 8구급 97명, 하반기에는 6개 직렬 7급과 연구사 등 8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날이 포근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낮아졌습니다. 어제 아침 기온에 비해서는 무려 11도가량이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주 심한 추위는 아니지만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광주와 전남의 한파 영향예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이어지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영하 4도까지 낮아져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근길 무렵 많이 춥겠습니다. 강진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장흥에서도 영하 3도 안팎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해 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일요일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중반까지 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